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국고조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에 우리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힘들고 피곤하셨죠? 네, 지난 반년 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 가장 변동이 컸고 낙폭이 컸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대세 상승이 끝났습니까?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까? 그죠? 또 일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간밤에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좀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사실 미국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 거의 대부분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말 미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느냐, 낙폭을 줄이고 반등의 어떤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마감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제 셧다운 중원이지 않습니까? 11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것이 큰 사실 악재도 좀 됐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대중국용 저가형 AI 칩 이거 수출 제한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엔비디아에 영향을 줬고요. 뭐 최근 들어서 뭐 AI 버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도 차익 물량을 계속 만들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이 셧다운 이 협상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1년 더 유예하고 그때 가서 또 협의를 보자, 이런 내용인데 뭐 가장 중요했던 건 어쨌든 증시 자체가 결과물이 좀 중요하니까요.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됐는지 잠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우는 좀 하락하다가 이렇게 낙폭을 줄여서 플러스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낙폭을 키우다가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S&P 500은 개파락 출발해서 낙폭을 키우다가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거는 나스닥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차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장중에는 나스닥이 2.1% 하락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양이지만 만약에 이런 음봉이 나왔다라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전략 후강이라는 것이죠. 낙폭을 키우다가 낙폭을 줄였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뭐 나스닥을 끌고 올라왔던 뭐 사이 반도체가 끌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는 사실 변동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죠? 무너진 건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대략 한 6,600에서 6,700 정도를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장중에 얼마가 변동이 있었냐면 장중에 무려 4.7%나 급락세를 보이다가 마이너스 1%로 땡겼으니까 상당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초반은 굉장히 불안했지만, 자, 이 흐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미국 주식들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엔비디아는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엔비디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느냐 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장중에 얼마가 떨어졌었냐면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5% 급락하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AI 버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자체도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 이번 주에 굉장히 잡음이 있었죠. 젠슨 왕이
중국 AI가 결국엔 미국을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엔비디아 칩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서 대중국 저사양의 AI 칩 수출 규제에 나선다. 이런 것도 좀 악재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반도체가 빠지다가 돌아섰다라는 게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다음 주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 AMD도 이번 주 변동이 컸습니다. 사실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두고 HBM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특히 AMD나 특히 뭐 엔비디아 이런 쪽에 낙폭이 좀 컸는데 일단 좀 돌려놓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순항 중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면서 저가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추후에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은 반드시 저는 제 의견을 드릴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AVGO. 브로드컴은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낙폭은 좀 덜했어요. 에이직, 중운영 반도체 이쪽에서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브로드컴이죠. 대략 한 330에서 340에서는 오늘도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사실 우리 바닥 잡고 주가들이 거의 2배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정체되고 있는 거,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세가 빠졌다라기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바닥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하고 한 70% 정도 올라왔는데 어느덧 230달러 그리고 내년도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내년도 HBM 이미 솔드아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주가가 견조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샌디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SNDK 낸드 쪽에서 키옥시아 다음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옥시아, 그리고 샌디스크. 샌디스크는 저희가 처음 낸드 가격 인상했을 때 말씀드렸던 때는 50달러 아래였거든요. 어느덧 24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간밤에도 15%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적이 확실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반도체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이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좀 숨고르기를 보였다. 특히 뭐 엔비디아나, 그죠? AMD나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좀 보였는데 다음 주 반도체주들 반등 가능성은 좀 열고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주주분들 많으실 테니까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조금 빠져 있습니다. 예. 예.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1.4조, 1.5조 조금 안 돼요. 1.5조 달러죠. 예. 이거를 8.5조 달러까지 목표를 잡는 거예요. 8.5조 달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사이에 뭐 전기차 2천만 대, 그리고 FSD, FSD 구독자 1,000만 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그리고 로보택시 100만 대 상용화, 뭐 이런 것들을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달성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추세는 여전히 열려 있고 지금 주가는 좀 쉬고 있지만 일단 큰 불확실성 하나가 좀 제거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 주말장에서 좀 정리를 좀 드리면 안도감을 좀 가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미국 증시가 긴 음봉을 만들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약 후약이었다면. 하지만 전약 후강으로 반등 나오면서 사실 최근에 있었던 미국 시장이 뭐 좋지 않은 내용도 많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많이도 올라기도 했었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조정받으면서 오히려 저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 이게 다음 주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난 반년 이상을 정말 강한 상승장 분위기를 보다가 이번 주 들어서 정말 변동이 컸었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는 뭐 투매도 있었습니다. 그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작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을 압도하는, 뭐 최근에 이런 분위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에는 정말 주간 기준으로는 최대 낙폭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죠?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거지. 뭐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특히 AI 버블 발로, 그죠? 버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죠? 또 하나는 이것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사실 이게 지난 9월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6월입니다. 6월부터 상승장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죠? 그때 6월 달 이제 시작되면서 대략 한 2,700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00대까지 좀 올라왔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4,000 넘어서서 이제 5,000도 연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죠?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일부 특정 증권사에서는 또 내년도 뷰가 굉장히 좀 좋게 전망치를 내놓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증시가 아주 가파르게 월요일, 화요일부터 떨어집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은 거의 7조를 순매도합니다. 7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 7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엄청나게 파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볼 거는 뭐냐면, 자, 일단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AI가 만드는 강세장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와 같이 믹스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릴 거냐? AI 버블이, 그죠? 이제 고점 찍고 버블이 터지는 것이냐? 근데 버블 떠들 때는 버블이 그렇게 충격을 안 줘요. 과거에도 그랬어. 예를 들어서 제가 1999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사실 마지막까지 닷컴 버블이 있었다, 버블이다, 이런 걸 들을 수가 없어서 지나고 나서 버블 얘기 더 많이 있었고,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AI 버블, 이게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버블이 맞죠. 그죠? 하지만 그게 언제 터지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가 같이 믹스가 됐어요. 지금 유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져? 물론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지만 한 가지 볼 거는 뭐냐면 미리 조정받는 거예요. 사실 그냥 명확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추가 조정 나온다?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본격적인 하락 신호가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미국 시장처럼 움직일 거예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략 한 3,800 정도, 3,700 이렇게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3,900 아래에서 오래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875포인트입니다. 21선 살짝 깼거든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21선 깨고 이런 거. 21선 여기도 깨졌고요. 여기도 깨졌습니다. 여기도 깨졌고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지금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좀 더 과하게,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과하게 빠지면서 굉장히 좀 놀라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무리한 추격 매도는 좀 자제하면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당장의 시장이 옆으로 좀 횡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2026년 내년까지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장을 보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도 지금 870 아래에서 뭐 내려온다면 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대략 한 850선 지지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장 다음 주 반등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보시면서 강세장 마인드로 계속 가져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올라오면 두 가지로 나누죠. 이제 비관론자가 생기고 또는 긍정론자가 일단은 조금씩 긍정론이 좀 줄어들고 하게 되는데, 지금은 긍정론으로 가는 게 맞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그다음에 긍정론자는 돈을 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정시 또는 차분히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좀 밀고 나가는 것. 다만 어느 시점에 투자의 어떤 볼륨은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이제 장이 시작이 되면서 관심 섹터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상승 국면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를 11월 관심 섹터로 짚어드립니다.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가 깨지면 다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뭐 더 오르든 옆으로 횡보하든 다 좋은데 엔비디아가 지금 깨지는 건 아니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AI 버블 그 끝이 언제일까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오픈 AI가 시작이 된 거죠. 만든 것이죠. 오픈 AI가 버블의 끝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언제냐? 오픈 AI가 IPO를 할 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 나온 오픈 AI CFO는 당장 수익보다는 성장에 조금 더 좀 집중하겠다. 그래서 IPO는 다소 좀 미뤄둔다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버블의 끝이 아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계속 진행 중이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공급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D램, 낸드, HBM 내년도 다 솔드아웃이에요. HBM 쪽에서 삼성전자 11월에 엔비디아 HBM4 샘플 들어가고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내년도 다 솔드아웃. 전반적으로 수요는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고 있는 이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11만 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한 200만 주 정도 순매수가 있었어요. 다만 삼성전자가 5만 원대부터 해서 11만 원 정도 올라오면서 사실은 특히 7만 원대부터 해서는 쉬지 않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좀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11만 원 넘었을 때는 삼성전자 아마 15만 원 갈 것 같고 20만 원 갈 것 같아. 그래서 11만 원에도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10만 원 깨지니까 어떤 흐름이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정말 갈 수 있을까?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죠? 자, 뷰가 달라진 건 없다. 아직도 제가 말씀드리죠. 버블의 끝은 오지 않았다. 유동성 장세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고객 예탁금은 최근에 80조 넘었다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거의 90조 가까이 가고 있어요. 88조 넘었나? 지금 그 정도 와 있어요. 예. 자, 삼성전자 진행형입니다. 그죠? 10만 원 아래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이날이 가장 큰 변동이 있었죠. 수요일 날 마이너스 9%나 폭락했습니다. 다들 놀랬습니다. 그거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매분기 영업이익이 20% 계속 성장하는데 내년도, 그죠? 내년도가 제가 보기에는 실적의 정점은 한 내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55만 원 아래에서 저가 매수 들어와서 지금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사실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소부장들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이나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우리 바닥 잡고 왔죠. 그죠? 이미 전고점 넘어선 종목들도 있고 전고점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넘어섰다가 좀 눌렸어. 다시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PSK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전고점을 넘어섰다가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날에도 증시가 하락을 했으니까. 하지만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게 깨질 때 미리 다 깨지거든요. 근데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목할 거 2위에서가 이제 DI. 전날 제가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DI, 버닝 테스트, HBM 버닝 테스트 장비 업체죠. 요거 최근에 HBM4 그 버닝 테스트 장비 콜 테스트 통과 소식도 좀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좀 이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DI 수급은 이렇습니다.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모두 다 순매수를 잡아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보시게 되면 아직 변동은 있지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대부분 그래. 요즘 빠져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PSK 홀딩스라든지, 그죠?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하지만
지금 박스권 하단이나 하단 아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기간 조정 중이다. 먼저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평가해? 2차 전지는 발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확신을 주지 않을 때. 그때서부터 발바닥에서 우리 2차 전지 투자하면서 지금 차분히 올라왔고요. 차분히 올라온 게 아니죠. 엄청나게 달려서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급등했어요. 이번 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숨고르기나 눌림목은 당연히 나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단기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짝 올랐다가 끝날 거냐, 아니면 장기 턴어라운드 할 거냐,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장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막 바닥 쳤죠. 실적 바닥 확인했죠. 최악의 실적도 확인했죠. 실적이 돌아서고 있죠. 자금 조달했죠. 그죠? EV에 이어서 ESS라는 그죠? 새로운 성장통을 갖게 됐습니다. ESS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급성장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2차 전지들이 주가가 올랐다가 좀 눌렸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흐름이 다 깨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이제 오라클의 ESS 뭐 수주가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좀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잘 한번 보세요. 주가가 21선 아직 하회하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좀 팔았지만 연기금은 또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들쑥날쑥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 한 40, 요거 좀 중요한 자리예요. 다음 주 이거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죠?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좀 주목해 볼 게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LG 화학은 어떤 상황이냐면 역시 똑같아요. 장기간의 낙폭을 보였고 최근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싶습니다. LG화학. 자, 한번 볼게요. LG화학의 수급은 어떠냐?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들이 파는 건. 개인 거꾸로 가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11거래 연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서 쉬는 건 이건 그냥 당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1선 지키면서 양봉으로 돌아서면 베스트겠죠. 뭐 대부분 2차 전지들. 하지만 이걸 하회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는 이상. 결국엔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 S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바닥 잡아드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70% 정도 올랐어요. 70%가 더 올랐죠. 이번 주 주가가 좀 떨어져 70%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21선 오거나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버릴 겁니까? 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올해 1.5조나 대규모로 적자입니다. 1.5조 가까이. 근데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 ESS 이거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삼성 SDI 물론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가 나옵니다. 연기금도 매도가 나오고 기관 투자들 매도가. 하지만 어제 외국인 또 순매수가 좀 붙어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들 하나만 더 볼까요? LNF 주가 많이 올랐죠? 한 130% 정도 올라서 바닥 잡아드리고 그럼 이거 여기가 끝이야? 저 그렇게 안 본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대규모 자금 조달도 했습니다. LFP에서 승부 보겠다. 실적 불확실성 벗었고 실적 돌아서고 있고 흑자로 돌았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장기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 장기 턴어라운드가 뭡니까? 바닥 치고 서서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예. 자, 급등했었고요. 숨고르기가 있었습니다. 눈치 보다가. 근데 전날에도 21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LNF 수급을 한번 보시면 물론 어제 같은 경우 매도 나왔겠죠. 하지만 연기금 매수도 여전히 붙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21선 깨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다른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장기 턴어라운드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눌림목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변곡점이 나오거나 그렇죠? 또는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길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 얘기를 합니다. 2027년 바이오텍 전성시대 다시 올까?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2023년 3월부터 이 현상의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그때 기억하지 많이 하시겠지만 1년 반 동안 매주 쉬지 않고 바이오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대부분 다 넘어서서 뭐 알테오젠은 그때 대비해서 1200% 올랐고요. 뭐 한 몇백 프로씩 다 오른 종목군들도 많고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유동성 장세와 같이 믹스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가 올라서고 코스닥이 따라갈 때 코스닥 시총 상위 그룹에 있는 종목군들 당연히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얘기해서 뭐 ABL 바이오도 그렇지만 뭐 한올 바이오 파마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대비해서 ABL 바이오가 좀 덜 오른 거라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갖다 붙이기도 좋고 ADC, 이중항체 ADC, BBB 실제로 알테오젠 리가캠 대비해서 후발로 움직여서 지금은 어느 정도 11만 원대 왔습니다. 우리 얼마에 시작했습니까? 이거 3만 원대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추가적으로 조만간에 다시 고점 출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죠? 차세대 기전이라고 하는 항 FcRn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된다. FcRn 표적하고 그죠? 억제해서 LGG 감소시키고 자가면역 치료하는 신기전이다. 뭐 경쟁 업체들 많은데 알제넥스나 뭐 존슨앤존스나 뭐 많은데 이 종목을 굉장히 주목한다. 이뮤노반트 임상 결과가 곧 발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떨어졌더니 2만 원대 중반부터 이거 바닥 투자를 왜? 지난 1년 동안 거의 잊혀졌던 주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 종목을 또 얘기해 드렸습니다. 저는 정고점을 넘으리라 봅니다. 52,000원이에요. 어느 정도 많이 왔죠. 그죠? 한올 바이오파마 실적도 나오는 사이즈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바이오 쪽에서 못 오른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그죠?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한올 바이오파마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죠. 그죠? 전 이거 해보실 분들도 많이 해보시라고 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인벤티지랩. 자, 대부분 펩트론이나 아니면 D&D 파마텍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을 처음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던 건 작년이에요. 작년 달. 그때 대략 한 15,000원대였거든요. 그게 6만 원까지 올랐었고 최근에 지금 6만 원 이제 막혀 있는 이 정도에서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조금 막혀 있습니다. 이거 뚫을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자, 주목하는 건 뭐냐면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플랫폼. 알테오젠도 플랫폼이었고 리가캠도 플랫폼이고 ABL도 플랫폼이고 다 플랫폼이에요. 펩트론 플랫폼이고 다 플랫폼이에요. 자, 장기 지속형 주사제형 이거를 플랫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좀 약해. 인벤티지랩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 드렸어? 바이오 플루이딕이라는 그러니까 할로자임이나 알테오젠 하이브로자임과 비교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정맥 주사제형 아이브 이거를 SC 피하 주사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인벤티랩도 보유 중이고 거기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알테오젠 3만 원대. 제가 2023년 알테오젠이 1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얘기했었죠. 요즘은 잘 얘기 안 해요. 그죠?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이에요. 왜? 제 책에도 많이 써 있죠. 2014년도 8월과 10월에 제가 7만 원대 바닥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게 10배 올라서 70만 원에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미약품이 그때는 알테오젠 같이 그때는 알테오젠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그런데 지난 한 10년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뭔가 갈고 닦아 칼을 갈았다? 뭘로? 비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도고요. 내년에 상업화한다라고 하니까 그걸로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머크에다가 메시 지방간염 이거 기술 이전했잖아요. 그 임상 결과도 곧 나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제약주들 중에서는 특히 비만 쪽에서는 가장 마지막 말단에 있는 종목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